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씨가 된 것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고 유엔 적국 조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적국 조항은 오래된 조항이지만 이를 다시 꺼낸 것만으로도 중국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양국 간 언사가 급격히 거칠어지며 외교적 긴장이 단숨에 폭증했고 이번 사안이 단기 해프닝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전반을 흔드는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힌 순간 중국은 이를 대만 문제에 대한 명백한 개입 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연일 일본을 비난하며 긴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적국 조항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 대응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축국이 다시 침략 행동을 시도할 경우 연합국이 안보리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중국은 이를 이용해 일본에 무력 경고를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중국이 이번 사안을 대만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거센 비난에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대만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안보가 직접 위협받는 만큼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유지했고 중국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 내부에서 오히려 지지를 얻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 해협 정세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반중 정서를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형성되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총리의 발언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면 다소 위험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민심이 총리에게 호의적으로 움직이자 내부 비판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권 안정과 지지율 유지를 중시하는 만큼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기보다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세는 일본 정치권에서 총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고 이는 이후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경제 사회적 조치를 연달아 발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준 것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다시 중단한 조치였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지난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다시 수입을 막아버림으로써 일본 정부는 이를 정치적 대응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일본으로 향하던 유학 수요도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은 일본 관광 산업에서 비중이 큰 손님층이며 일본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이 흐름이 감소하면 지역 경제부터 대학까지 여러 분야에서 매출과 등록 인원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던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돌연 상영이 취소되며 일본 콘텐츠의 활동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대중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단기간 손실이 생길 수는 있어도 중국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비단 일본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일본 총리 주도의 정책적 메시지로도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자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입장을 보인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관한 자국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하며 동맹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일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하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만 역시 일본을 향한 지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공개해 일본을 향한 연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고, 대만 언론도 일본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실제 움직임은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본의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안보 협력에서도 일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일본과 미국의 균형 역할을 기대하는 복합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중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세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 쪽으로 무게를 두는 움직임은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 정세가 더 예민한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특별히 경계하는 이유는 대만 문제가 일본의 안보 지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 남서 지역이 가장 먼저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키나와와 요나구니, 미야코는 대만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초기 대응에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밀집해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작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중국은 충돌이 벌어질 경우 초반 일정 시간 안에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본 영토가 초기 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중국이 일본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것은 이런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대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상 통로가 넓어져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이 크게 확대되고 일본 남서 지역의 방어선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물류 수송도 대만 인근 항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만약 이 지역이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이면 경제적 안전망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대만의 현 상황을 지키는 것이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일본 영토 방어의 한 축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수뇌부의 인식이 중국과의 살얼음판 외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겉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중국의 반발은 눈에 보이는 사건일 뿐, 실제로는 대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앞당겨 드러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일본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대만의 현 상황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깊게 맞닿아 있어 이번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국 모두 후퇴하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본 쪽에 힘을 실으며 지역의 안보 환경도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단기간에 풀리기 힘든 흐름을 보입니다. 앞으로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충돌의 예고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